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발병 원인과 예방법.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질병 중 하나인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60대 김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왼쪽 등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시작되더니 며칠 후 붉은 발진과 함께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고 대상포진 진단을 받게 되었죠. 김 씨는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상포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즉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두가 완치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극심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이 통증을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 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피부 증상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되어 물집으로 발전하며 이 물집들은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주로 몸의 한쪽 면에만 나타나며 가슴, 등, 얼굴, 목 등 어느 부위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포진이 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60대에서는 20-30대보다 약 8배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직장에서의 과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질환들입니다. 당뇨병, 암, HIV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상포진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이나 외상 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큰 수술을 받거나 심한 외상을 입은 후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피로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대상포진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직장인 박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씨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연일 야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가슴 부위에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며 지내다가 3일 후 그 부위에 빨간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진은 점점 물집으로 변했고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경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과 일상생활의 제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며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스타박스와 싱그릭스라는 두 가지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조스타박스는 생백신으로 1회 접종하며 예방 효과는 약 50-60% 정도입니다. 반면 싱그릭스는 4백신으로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권장됩니다. 예방접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핵심적인 예방법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제 대상포진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감귤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도 면역 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하며 적절한 일광욕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의 햇빛 노출을 권장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0mg 정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2-3회 정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거트,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도 장 건강을 통해 전체적인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면역세포와 항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류, 달걀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단 음식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 보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를 우선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상포진이 이미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신경통 치료제나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통증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 측면에서는 물집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되 함부로 터뜨리거나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원한 찜질이나 칼라민 로션 등을 사용하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이는 대상포진이 완치된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 통증으로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발생하면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고 귀 주변에 발생하면 청력 손실이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임신 중 면역력 변화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할 수 있고 일부 치료제는 임신 중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수두를 전염시킬 수는 있지만 대상포진 자체를 직접 전염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앓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하루 3끼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일으켜 면역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습도 50-60%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환기를 통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은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비타민 D 부족과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한 운동 부족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예방법도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피하고 1시간마다 5-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활용해 짧은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완벽주의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 부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상포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평소보다 피로해하거나 몸살 기운을 보이실 때 대상포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나 임신, 폐경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시기에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더욱 주의 깊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나이, 스트레스, 기저질환, 과로 등이 주요 원인이며 극심한 통증과 띠 모양의 발진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등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2시간 이내의 조기 치료가 증상의 심각도와 합병증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셔서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시고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